전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걸 부착하고 나왔습니다. 군복위에다. 평소 때와는 달리 26사단 마크가 아닌 1사단 마크를 부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에는 마치 현역 군인인 것처럼 군번줄과 군번 인식표를 각각 2개씩 걸고 나왔습니다. 제가 현역은 아니지만 일선 부대에 안보 강연을 나갈 때는 반드시 이 군번 인식표와 군번줄을 걸고 나갑니다. 그게 삶과 죽음의 관계를 넘나드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만큼 저는 아주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군 부대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1사단 12연대에 제가 코로나 창궐 전에 안보 강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1사단의 경례 구호는 전진입니다. 전진.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하죠. 1사단의 옛날 전진이라는 병사가 복무했었답니다. 아마 1사단 용사나 전우들은 그 전진이라는 병사만 생각해도 근무 혹은 복무할 의욕이 생길 겁니다. 오늘 제가 낭송해 드릴 수필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북 청도 출생이며 수필가이고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육군 대령으로 예편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이고 한국전쟁문학회와 국제팬 한국본부 회원이며 경기 수필협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저서로서 들어오지 마, 내가 나갈게 하는 역저가 한 건 있습니다. 본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꽝! 불과 몇 분 전 이곳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청천벽력 같은 굉음의 메아리가 꼬리를 물고 다시 한번 천지를 뒤흔들었다. 순간적인 뜨거움과 아찔함 속에 몸은 몇 미터나 튀어나가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졌다. 엄습하는 두려움과 마구 밀려오는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판단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래도 어렴풋이 느껴지는 건 생존에 대한 본능이었을까?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묻고 싶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만 한다는 듯 동물적 반사행동으로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 무언가 큰일이 생겼음이 틀림없는 다리 아래쪽을 내려다 보았다. 나는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고 말았다. 거기에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늑마처럼 너덜대는 여름 전투복 바지 속으로 2개의 장단지 살이 갈기갈기 찢겨 피범벅이 된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군화약이 다 벗겨져 반질반질한 가죽이 불그스레해졌지만 40개월 동안 애정이 듬뿍 담긴 흑투성이 전투화는 더 이상 보이지도 않았다. 아, 밟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팔꿈치로 애써 지탱하고 있던 나의 상처와 머리는 힘없이 꺾이고 말았다. 나는 비몽사몽간에 어머니와 아내를 불렀다. 혼란스러운 내리를 스쳐 지나가는 어머니와 아내. 조그마한 체구에 주름진 얼굴로 나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어머니. 사구려 서치를 걸친 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어쩔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는 아내.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은 그렇게 파노라마처럼 떠올랐다가 이내 겹쳐져 희미해졌다. 그 순간 나는 혼잣말처럼 몇 번이나 중얼거렸다. 죄송하다고. 그 말의 함의는 나와 어머니 그리고 아내만 헤아릴 수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는 가운데 나를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대대장님 괜찮습니까? 여기서 잠깐 제 이야기를 첨언하겠습니다. 맨 뒤에 문장이 괜찮습니까인데 거기 따옴표가 안 들어있습니다. 대화를 하듯 따옴표를 써야 될 것 같지만 거기서 따옴표를 생략하는 그런 문학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수필에 따옴표를 갖다 붙인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작가의 역량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채 10여 미터나 떨어졌을까? 달려온 정보 장교와 무전병이 놀란 눈으로 곧 내게로 뛰어 들어올 태세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위험하니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그리고 황망 중에 덧붙인 말이 이거다. 내가 나갈게. 역시 따옴표가 생략되었습니다. 엎어진 채 가까스로 고개만 쳐들고 피투성이가 된 손을 휘저으며 그들의 접근을 만류했다. 분명 두 다리에 엄청난 부상을 입은 나였지만 대대장으로서는 그 말과 손짓밖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몰려드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 짓누르는 방탄 헬멧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겨우 고개를 들고 나가야 할 길을 찾아보았다. 군데군데 교목들이 서 있고, 여기서 교목이란 말은 7, 8m 이상 되는 큰 키나무입니다. 키 큰 나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로 관목은 키가 작은 나무들입니다. 관목들이 부엽토 위로 아무렇게나 불쑥불쑥 솟아나온 것이 눈에 들어왔다. 자연스럽게 난 잡목과 잡초들이 조금 전에 내가 들어왔던 평탄한 마사토 지역보다 훨씬 안전하게 느껴졌다. 호복으로 안전지대까지 내려나가기 위해서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상체를 들어 올리려다 나는 여지없이 머리를 땅에 쳐박고 말았다. 오른손에 힘을 전혀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가까스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 오른팔을 들어보았다. 팔꿈치부터 피투성이가 된 오른손의 손가락들이
손바닥 쪽 껍질만 붙은 채 덜렁거리고 있었다. 관절 부위의 허연 뼈를 드러낸 채 말이다. 왼팔도 마찬가지. 팔꿈치부터 피투성이었다. 내가 1사단 수색 대대장 시절에 겪은 실제 이야기다. 이상이 말이다.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후임 대대장에게 인계 인수를 하는 중에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후임 대대장을 구하다가 나 또한 두 다리를 잃은 중상을 입은 것이다. 몇 차례의 재수술을 했지만 본래의 내 다리는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 뒤에도 나는 사투를 벌였다. 끝내 의족으로 여생을 보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이다. 그러나 군의 배려로 나는 특별 입법에 의해 장애 군인으로서 현역 복무를 계속하게 되었고 몇 년 후에는 대령으로 진급하고 국회의원까지 지냈다. 여태까지 이야기 중 호칭이 몇 개 나온다. 어머니, 아내, 대대장, 정보장교, 무전병 등등이다. 그 뒤로 다른 여러 가지 호칭이 따랐으면 물론이다. 참군인 육군대학 교관, 합동군사대학교 지상작전교관,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20대 국방위원회 위원, 동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남북관계 개선특별위원회 간사 등이다. 내 출신 학교인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자랑스러운 육사인상까지 주었다. 나는 명예며 영예도 누린 만큼 누렸다 하겠다. 호칭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다. 두 다리가 잘려나간 채 병상에서 신음할 때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 것이다. 나를 정성스럽게 돌보아주고 치료해주는 간호사들을 보고 아가씨라고 불렀으니 말이다.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한 느낌이 든다. 내가 무지해서 간호장교들을 몰랐던 거다. 웃으며 항변하는 간호장교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자기는 박중희이고 건너편의 천사는 금소희라는 거였다. 평생 잊힐 리가 없다. 여기서 금소희는 금수연 선생과 같은 금씨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새로운 호칭이 하나 더 생겼으니 수필가다. 우연히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된 한 원로 문인의 주선으로 한국 전쟁문학회에 가입하여 글을 쓰게 된 거다. 이 책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물론 자격 요건은 된단다. 책도 냈고 개간 종합 문예지 시선에서 내 졸전을 보고 등단 인정으로 간주해 주었으니까. 하지만 조심스럽다. 늦깎이 수필가라 그만큼 더 열심히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인들 왜 없으랴. 다만 열심히 읽고 쓰고 배워야 하겠다는 각오만은
세 번째, 지뢰밭에 뛰어 들어갈 수 있다는 용기와 결심으로 변환된다. 이상이 이 수필 작가의 글입니다. 잘 썼죠? 약간 전량이 좀 길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압축을 시켜도 그 이상 압축시킬 수 없을 만큼 전체 내용을 제대로 간추려 썼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10석장을 안 넘겼습니다. 12장, 우리가 수필은 12장으로 쓰고 말자. 거기서 끝을 내자. 여기 있는 이분의 글은 보면 역시 그 수필에서 자칫하면 다운표를 써가지고 그 다운표의 대화가 그만 그 수필 전체 문학 작품의 분량을 상당수 차지해 버리니까 실제로 무슨 본문이 거기 존재할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분은 그런 것을 지향을 했습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향입니다. 그 대화하는 내용을 대화를 쓰면 두 줄로 대화를 하게 되면 그걸 한 줄로 줄일 수 있거든요. 만약 대화를 10줄 대화를 한다 치십시다. 그럼 그걸 줄여서 서술하면 5줄로 압축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하나의 습관입니다. 저는 글을 쓰기 시작한 지 수필을 시작한 지 공식적으로 글을 발표하기 시작한 지 50년이 가깝기 때문에 그 체험 하나 믿고 여러분들에게 결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분의 글 끝이 말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다로 안 끝났습니다. 이게 대단히 소중한 하나의 덕목이죠. 잘 모르는 사실이고 널리 알려지지 않는 덕목인데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일제 마렵에 일본 측에서 우리 국민에게 한글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려고 애썼다는 그런 흔적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모든 문장을 다로 끝내는 거. 천편일률적으로 다 나는 했다, 먹었다, 싫었다, 좋았다, 잤다. 이게 참 좀 너무나 좀 단편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분은 했으랴, 그 다음에 물음표로 쓰는 까로 묻는 혹은 했겠다 하면서 하도 그 뒤에다가 느낌표 하나를 찍고 어떤 사람은 느낌표를 2개를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로 모든 문장을 다로 끝내지 말고 찾아보면 적어도 끝내는 문장의 마지막 글자가 10개는 넘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좋은 글을 쓰도록 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이분 다음 만나면 둘이서 어깨동무를 하고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진짜 사나이. 한번 불러볼까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는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이상 오늘 제 말씀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찬
날씨에도 국토 방해에 여념이 없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문 장구를 빕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군인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전진!